자, 이번 시간에는요, Road to Independence. 자, 드디어 이제 미국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독립으로 가는 길. 중요한 key question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What was the importance of the French and Indian War? 자, 별표를 하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자, 결국 미국이 독립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French and Indian War. 그 다음에 What issue led to the revolution? 결국 미국인들이 아메리카인들이 어떤 사건 때문에 무사한 이유로 독립을 결정하게 되었을까? What political idea led to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자, 결국 우리가 미국 독립전쟁은 하나의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혁명이다. 혹은 민주주의 혹은 이러한 근대의 사상에 대한 혁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즉 결국은 전쟁은 단순하게 총으로 싸우는 그러한 전투이지만 그 이면에 2년, 3년 동안 이러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이디어, 생각, 이데올로지, 바로 인간의 마음, 사상을 지배해야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독립전쟁은 바로 struggle for idea, 사상전쟁이라고도 하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미국 혁명, revolution의 가장 immediate cause, 촉발된 원인은 바로 French and Indian War입니다. 자, 여기서 영어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French and Indian War 하니까 프랑스하고 인디언하고 싸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French and Indian은 airline, 동맹입니다. 같이 합작해서 영국에 맞서 싸운 전쟁이고요. 따라서 영국 입장에서는 프렌치와 인디아는 같은 편이죠. 자, 1754년에서 1763년까지 전쟁이었다. 무대는 바로 북아메리카의 도미넌스, 지배권을 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는데, 자, 중요한 점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싸우면 자식들은 당연히 자동으로 싸움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를 놓고 북아메리카에서 싸웠지만 이 아메리카인들은 영국이 프랑스하고 싸움에 개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됐다. 이런 거죠. 쉽게 하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rench and Indian War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전쟁에 누가 이겼다? 영국이 이겼다. 그럼 좋은 거네요. 좋습니다. 전쟁에 이겼는데 왜 독립을 결심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전쟁에 이겼다. 그런데 영국과 북아메리카 식민지 간의 관계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굉장히 나빠졌다.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왜 나빠졌냐? 핵심은요, 이겁니다. 첫째, 전쟁 이후에 huge debt, 엄청난 빚이 생겼죠. 이거 여러분, 전쟁은 말이죠, 한 국가의 재정을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든 지든 간에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영국이 전쟁에 이겼지만 엄청난 financial crisis, 금융위기, 재정적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아메리카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봐라, 너네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웠다. 따라서 여기에 이 전쟁에 소요된 빚은 여러분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메리카인들은 아니다. 누가 우리가 전쟁하라고 우리한테 물어봤냐? You didn't get any approval from us for you. 당신이 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take any responsibility.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러한 전쟁 이후에 엄청난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Changing British Policy, 영국의 정책이 바뀝니다. 참,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가 French and Indian War에서도 하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국이 프랑스라는 공동의 적과 맞서 싸우면서 일단은 북아메리카의 칼럼니스트와 같이 싸웠다는 거죠. 이때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 장군이 영국 군대와 같이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Albany Plan of Union. 자, 이거는 뭐냐면요. 1754년에 최초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제안을 하는데 식민지인들이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common defense, 공동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가 인디언하고 싸우든 아니면 프렌치하고 싸우든 언제까지 이렇게 separate하게 response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따라서 permanent union of the colony, 최초로 전 식민지인들이 단결해서 하나의 유니언, 연맹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알바니 플랜 오브 유니언입니다. 결과는 실패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 실패하긴 실패했지만 이게 바로 식민지인들의 뭐라 그럴까요? First example of some kind of sense of national identity. 이 우리가 국가적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같이 뭔가 working together, 같이 일해야 된다는 그러한 최초의 움직임. 결국 이것이 발전하면은 결국은 공동의 정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알바니 플랜 오브 유니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이제부터는 매우 디테일하게 영국의 changing British policy의 어떤 그 변화하는 사건, 그 다음에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잘 시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 영국의 British policy는 after French and Indian War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자, 변화하는 이유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엄청나게 증가한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혹은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그 식민지인들과 영국 정부의 위기, 어떤 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국경선입니다. Proclamation of 1763. 결국 프렌치 인디안 전쟁 이후에 영국 정부는 아파라치안 마운틴을 경계선을 끊고 그 서쪽으로는 넘어가지 못하게 하나의 proclamation 선언을 하죠. 이게 바로 Line of Proclamation of 1763, 1763년의 포고령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식민지인들이 그 선을 넘어가죠. 따라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데, 그럼 영국 정부는 왜 이 선을 끊고 서쪽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인디언들하고 끊임없이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고 누가 방어해야 되냐? 결국은 영국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군대를 주둔해야 되는데 엄청난 군사비가 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전에 말이죠, 바로 유명한 인디안 반란이랍니다. Uprising Pontiac Rebellion. 따라서 영국은 인디언들하고 원주민 인디언들과 카라시터의 충돌은 엄청난 비용, 돈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선을 껐는데, 이 선이 바로 cause of conflict,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financial problem, 재정적인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많은 액트가 등장하는데, 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Passage of Sugar Act, 1764, 1764년의 설탕법입니다. 설탕. 어때요? 설탕은 일단은 세금이 아니죠. 왜냐? 커피나 설탕은 어때요? 이것은 기호식품이죠. Personal preference. 따라서 if you don't like it, don't drink it. 이렇게 하는 거죠. 마시기 싫으면 안 마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일단은 tax burden, 사람한테 이 세금에 관한 이러한 그 부담이 매우 적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먼저 들고 나오는데, 대신에 그 당시에 영국의 그 트레이드 폴리시는 말이죠. 중상주의 정책을 표방했지만 사실은 subtlety neglect, 굉장히
그냥 풀어놓는 그런 정책을 많이 사용했었죠. 하지만 이때부터 스머글링, 밀수를요 타이트하게 레귤레이션,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 이전에는 밀수에 관한 재판을 현지의 주어리, 배심원들이 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영국에서 직접 판사를 임명해가지고 그 판사가 배심원, 주어리 듀티가 아니고요. 판사가 직접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illegal cargo, 불법 그 화물에 대한 커미션, 돈은요 판사가 직접 이렇게 가지는 거로 이렇게 정책을 바꿉니다. 따라서 타이트하게 스머글링을 통제를 하게 되죠. 두 번째 1765년 Quartering Act, 군대를 주둔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군대를 주둔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문제는 이 비용, housing, food 이런 거는 현지 로컬 컬러니스트가 페이먼트를 해야 된다라는 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군대가 주둔하는 게 얼만큼 그 현지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한 명 혹은 두 명도 여러분 다른 사람 집에 숙박하게 되면 굉장히 큰 비용이 생기는데 보통 군대는 말이죠. 한두 명이 아니고 보통 500명, 1000명, 2000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합니다. 한꺼번에 잠을 잡니다. 엄청난 돈이 발생하죠. 2000명 혹은 5000명의 군대가 한 마을에 주둔한다 그러면은 혹시 그 마을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붕괴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식민지인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졌습니다만 이때까지 뭐 미국이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 전쟁을 하겠다, 혁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미국이 혁명으로 leading to the revolution, 혁명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big issue는요. 바로 스탬프 액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탬프 액트 크라이시스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스탬프 액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스탬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합니다. 우리가 스탬프라 하면은 보통 사전에는 우표 아닙니까? 우표. 우표. 그 스탬프가 아니고요. 인지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인지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인지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legal documen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하거나 신분을 사거나 혹은 뭐 집을 사고 팔거나 할 때 국가에서 일종의 permission, 허가로서 발행하는 하나의 문서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그 3년 전에 제가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운전면허증 따서 시험을 딱 쳤는데 70점 만점에 제가 70점 맞아가지고 겨우 아슬아슬하게 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를 땄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에 이제 운전면허증 찾으러 딱 가니까 운전면허증 발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합니다. 저기서 스탬프를 사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스탬프 우편가 해가지고 딱 갔더니만은 그분이 인지 가격을 물어보니까 그 당시 가격으로 8만원? 10만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만은 운전면허증 받기 싫으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그걸 돈을 내고 운전면허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때 스탬프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텍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스탬프라는 건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혹은 legal document, 법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사회에서 배운 사람들이죠. educated people 혹은 upper class, 굉장히 비즈니스맨 혹은 lawyer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회의 opinion leader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부담감, 세금이라고 느낀다 그러면은 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따라서 이걸 스탬프 액트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핵심은 이때 식민지의 엄청난 그 반대 이런 걸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스탬프 액트 컨그레스가 형성이 되죠. 이때 가장 큰 주제는 바로 그 유명한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이라는 논쟁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겠네요.
대표 없이 세금이 없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영국 정부에서는 그냥 정한 게 아니고 영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식민지는 따라야 되겠죠. 이런 걸 저희가 virtual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메리카 사람들의 대표자한테 의견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영국 런던에 있는 국회가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British viewpoint, 영국 정부의 의견이고요. 식민지인들의 의견은 뭐냐면 그것은 not actual representation,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 우리 식민지인들의 대표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 이게 바로 actual representation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SAT2 시험 문제에 만약에 virtual representation, actual representation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독립 혁명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새로운 액트를 영국이 만들면 식민지인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민지들의 리스폰스, 리액션 어땠다? 바로 보이콧이었다. 어떻습니까? 보이콧은 말이죠. 한마디로 boycott is a refusal to buy certain product. 일단은 합법적인 겁니다. 맞죠? 영국 정부의 물건을 합법적으로 안 사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일 큰 타격을 입겠습니까? 영국의 manufacturer or businessman, merchant 이런 분들이 big damage, 큰 손해를 입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국의 런던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political pressure, 정치적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탬프 액트는 repeal, 1766년에 repealed stamp act, 결국은 철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위기가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러한 텐션이 계속 escalation이 됩니다. 왜 그런 위기가 계속 전폭이 되느냐? 중요한 거는 이 스탬프 액트를 repeal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Parliament passed Declaratory Act, 1776년의 선언법입니다. 바로 선언법의 핵심은 이런 거죠. Parliament has the authority to make law and apply to the colonist in all cases whatsoever. 자, 여기서 말하는 parliament는 영국 런던에 있는 의회입니다. 오케이? 자, 영국의 런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메리카에 있는 식민지들의 parliament 혹은 legislature, 입법기관의 consent, 동의 없더라도 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based on, important thing is declaratory act is based on virtual representation.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선언법의 핵심 배경은 virtual representation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67년에요. Townshend Act. 그 당시 재무부 장관의 이름을 따서 Townshend Act. 이것은요, placed duty on certain imported goods, including glass and tea. 결국 유리 혹은 티, 차 이런 거는 사치품이죠. 그렇죠?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 그러니까 수입하는 물건에 세금을 매기니까 이거는 괜찮겠지. 그죠? 직접적인 세금이 아니고 사치품에다가 세금을 매기니까. 나름 영국이 굉장히 머리를 썼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만들면서 마찬가지로 식민지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 수입으로 나오는 돈을 그 당시 현지 총독이라고 할까요? 가버너의 월급을 이렇게 대신 주는 것으로 돌리려고 했죠. 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셀프 가버먼트,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셀프 가버먼트의 가장 큰 전통 중에 하나가 power of purse, 지갑의 힘이라고 그랬죠. 영국 국왕이 가버너를 직접 임명하지만 salary, 월급은 로컬 칼럼니스트가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컬 칼럼니스트의 political voice가 커지죠. 근데 이 타운셴드 액트에 따르면 월급을 영국에서 직접 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칼럼니스트들의 political voice가 weakening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거고요. 특히 타운셴드 액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글래스와 티입니다. 따라서 차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상인들, 특히 그 당시에 밀수, 스머글링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으로 장사를 하는 그 머천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남부보다는 북부겠죠. 왜냐? 북부의 그 매사추세츠, 보스턴 이런 데는 가장 무역이 활발한 도시니까요. 따라서 이 보스턴 항에서 항의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군사적으로 군인을 보내서 발포를 하면서 4명이 죽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스턴 매스크리라고 하죠. 보스턴 매스크리. 자, 그렇게 되니까 보스턴 매스크리, 북부의 보스턴에서 4명의 시민이 총에 맞아 죽었다. 즉 이것이 다른 식민지 13 콜로니의 식민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1772년에 드디어 Committee of Correspondent 13개 식민지인들이 서로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결국 미국 그 독립 전쟁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13개 주가 하나의 공동체 의식, 하나의 국가 혹은 united, unity, sense of unity, 하나의 그 단합된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독립전쟁 이전에 13개 주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물론 13개 주가 전체적으로 다 모인다는 것은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보스턴에서 사람들이 총에 맞고 죽는 걸 보면서 13개 주가 우리한테도 it could be happen,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뭉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driving force,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자, 73년도에 Committee of Correspondence. 자, 그 다음에요. 1774년도에 Tea Act. Tea Act는요, 그 당시에 British East India Company the right to sell its tea in America. 자, 그러니까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회사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중국이나 이런 나라 아시아에서 차를 수입해가지고 팔았는데 잘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많이 남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차를 세금을 내지 않고 아메리카에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일종의 독점이죠. 그러니까 당시 아메리카 현지 상인들, 즉 밀수를 하던 상인들은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에 인디안 분장을 하고 보스턴에 정착한 동인도 회사의 차를 바다에 낼름 덤핑,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자, 그리고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을 저희가 보스턴 티 파티라고 하죠. 사실은 밀수꾼이죠, 밀수꾼들이 자기 비즈니스가 엄청난 타격을 받으니까 결국은 정식으로 수입돼 들어오는, 물론 세금은 안 되지만 상대방 경쟁자의 물건을 바다에 빠뜨린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보스턴 보스턴 티 파티의 이러한 움직임에 영국 정부의 official response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보스턴이라는 한 도시를 본보기로 해서 강하게 잡아야 되겠다 해서 새로 만든 법이 바로 그 유명한 1774년의 Coercive Act 혹은 Intolerable Act, 참을 수 없는 법이다. 왜 참을 수 없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스턴이라는 도시는 말이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 도시 항구를 폐쇄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인천 항구라든지 부산 항구를 폐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산이라는 항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도시인데 항구를 폐쇄하면은 그 도시는 굶어 죽는 거죠. 굉장히 harsh한 거죠. harsh treatment. 이것이 바로 intolerable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보스턴이라는 이 한 도시만 타이트하게 컨트롤하고 푸시하면은 모든 것이 well settled, 잘 해결될 것이라고 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13개 주 식민지인들이 만약 저런 행동이 우리한테도 연결된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라고 느낀 거죠. 따라서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단합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1714년도의 First Continental Congress입니다. 단순한 Committee of Correspondence, 연락사무소 수준을 넘어가서 하나의 대륙의회, Political Society, 뭔가 Political Organization, 정치적인 단체를 만든 거죠. 이게 바로 1714년의 First Continental Congress입니다. 자, 두 가지를 결의합니다. Two kind of determination. First one is self-arming. 자체적으로 무장하는 거죠. 반란이네요. 예, 반란입니다. 두 번째는요, direct appeal to the king.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거죠. 이제는 이때까지는 런던에 있는 국회의원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직접.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The foundation of English liberty and all free government, right of people to participate in their legislative council. 자, 이 당시에 중요한 사실은 American colonist는 자기 스스로를 영국 시민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영국 시민은 명예혁명 이후에 어떤 전통이 있느냐? 자기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자유, 리버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식민지한테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를 하죠. 결과는요. 자, 이 당시에 조지 3세의 반응은 한마디로 rebellion. 쟤네들은 지금 뭐라 그런 거야? 블라블라 rebellion. 따라서 rebellion은 어떻게 되죠? blows. 진압해야 되는 거죠. blow must be decided. 따라서 이러한 direct appeal은 효과가 없었다. 드디어 shot heard around the world. 자, 첫 번째 이제 전쟁이 바로 Battle of Lexington and Concord. 자, 매사추세츠의 렉싱턴 앤 콩코드에서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게 독립전쟁의 시작이죠. 자, 왜 렉싱턴 앤 콩코드냐? 여기에 식민지인들의 밀리시아, 민병대의 밀리터리 서플라이, 보급범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났다. 자, 이런 겁니다.